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요오드 결핍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원인이 80~90% 이상 안녕하세요. 한솔병원 유방갑상선 센터장 외과 전문의 김관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암 1위는 갑상선암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갑상선암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갑상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40대 이하 여성에서는 갑상선 건강이 왜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내분비 기관이고요. 내분비 기관이라는 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크기는 한 5~6cm 정도 되고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만져지거나 보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갑상선 호르몬의 기본적인 역할은 몸에서 대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분비되는 경우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덜 만들어져서 조금 분비돼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병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대사의 속도를 조절한다고 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넘치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고 체중이 갑자기 빠지는 증상,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있으면 쉽게 피곤해지고 체중이 증가하고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추위를 많이 느끼는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원인이 80~90% 이상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이 여자에서 남자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이 발생을 하면 20년 내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확률은 8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그 자체가 체중을 증가하기도 하지만 LDL 수용체 mRNA의 발현을 감소시켜서 몸에서 LDL이 분해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든요. 그러면 몸에서 LDL의 반감기가 길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혈중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지속되면 이완기 고혈압의 발생 확률을 3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중풍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확률을 올리겠죠. 그러면 왜 40대 이하가 더 조심을 해야 되느냐?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재밌게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끼치는 건 젊은 사람의 경우에 더 연관성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65세 이상에서는 약간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용인됩니다. 보통 혈중 TSH가 7 이하이면서 65세 이상인 분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고요. 85세 이상 경미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진 사람들이 심장 질환에 의해서 사망률이 오히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없는 사람보다 더 낮고 더 오래 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임신을 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이상은 난임, 유산, 조산, 그리고 태아 발달 장애와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하고 분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이 계속된 난임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아의 갑상선은 임신 2주기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태아의 뇌신경계가
발달되는 임신 1기에는 태아의 갑상선 기능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갑상선 기능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어머니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태아의 뇌신경계 발달이 저하가 있어서 지능 저하라든지 언어 발달이 지연된다든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심한 경우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것이 산모의 갑상선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해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고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없는 다른 성분의 약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원래 있어야 되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것을 호르몬 제제를 만들어서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널리 썼고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던 약입니다. 임신하고 나서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임신을 했을 때 더 필요한 경우도 많고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이 약을 먹다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약을 증량해서 먹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 중에는 흔히 복용하는 신지로이드, 신지록신 같은 약도 있지만 콤지로이드, 테트로닌 같은 약도 있는데 이 콤지로이드나 테트로닌 같은 약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한 사실을 주치의에게 반드시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약 종류를 바꿀 수도 있고 용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검사 주기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임신 사실을 꼭 알리시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적절한 검사 주기를 가지고 의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건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이 갑상선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는데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은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 특히 과로, 스트레스 같은 것이 자가면역성 질환의 악화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로를 피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갖는 게 갑상선 질환의 진행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비교적 젊은 여성이 체중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갑상선 기능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이 평소에는 만져지거나 보이지 않는데 거울을 봤을 때 밑에가 불룩하든 목 아래쪽이 불룩해진다든지 아니면 만져봤을 때 뭐가 만져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또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갑상선 클리닉을 방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만 실제로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갑상선 클리닉에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갑상선 검사를 받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로감이 있다든지 체중 증가 같은 게 걱정되신 분이 아니더라도 20대 중반 정도부터는 갑상선 클리닉에 방문하셔서 갑상선염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갑상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젊은 여성에서 갑상선 건강이 왜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조기 유방암 관리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후 기다려주세요.